어떤 꼴이 나올까라고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봤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예상대로였어. 예상대로였습니다. 쟤네들은 이제 애초부터 사진 찍는 데만 골몰하려고 아무 준비를 안 했고요. 윤석열이 준비한 작전은 이재명이 말할 때 내가 더 많이 한다였어요. 그래서 원래 1시간 약속으로 했는데 2시간 10분으로 거의 2배 이상 양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85대 15 정도로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정작 중요한 건 기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공개된 모두 발언이었죠. 모두 발언이었죠. 자, 관련된 내용 기사 먼저 정리하고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이 인사한 뒤 대통령 측에서 취재진을 퇴장시키려 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서 민생부터 특검까지 15분 정도 읽어내려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자들을 빨리 내보내고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하는 순간이고, 기자들은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용도가 끝났다고 생각한 건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려는 기자를 붙든 거예요. 회장할 것은 아니고 라고 하면서 주섬주섬 꺼낸 종이를 건데 꺼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10장을 꺼낸 거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이 시간에 퇴장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정무 감각이 없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윤석열의 똘마니들이. 그러니까 뭐 기자들 상대로 모두 발언 정도는 괜찮겠지. 길어봐야 한두 마디 하겠지. 라고 했는데 15분 동안 이걸 쏟아내버린 거고 이미 거기 15분 동안 꺼낸 얘기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어떤 얘기들을 모두 발언해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옷 앞섭을 잠궈요! 아우, 진짜 눈 베렸네. 아우, 진짜. 나 여기 매생이도 없는데. 아우, 정말. 네. 어떤 발언인지 좀 읽어주세요. 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정도 걸렸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찌우가 잘하는 거잖아요. 네, 웃으면서 욕하기. 쌍딱이 날리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맞아. 그렇죠. 나. 재판에서 써먹어야지. 네, 그리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웨덴 연구소.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네 얼굴 면전에다 놓고 야, 네 마누라 장모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 이걸 기자들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윤석열은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끄덕끄덕 하던데. 아니 그럼 거기에서 멱살을 잡아? 기자들 다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도리도리를 하던가 맨날 도리도리 하잖아. 근데 거기는 이러던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모두 발언이라고 하니까 길어야 2, 3분 5분 안 넘겠지 했는데 무지하게 많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결국 저쪽에서 사진 찍기용으로 부르는 거고 실속은 없을 거다. 민주당 이용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의제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어차피 너네 얘기 안 들을 건데 의제가 뭐가 중요해. 무조건 받아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의제 상관없이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룬이 혼자서 얘기하고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국가 정상회의에서도 모두 발언까지는 다 공개가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비공개로 되는 데서는 룬이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공개되는 데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라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다 하고 근데 어차피 비공개되는 데서는 룬이 혼자서 말을 하지 말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담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에 85%를
윤석열이 혼자 얘기했잖아.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고 현상 때문에 민생이 어렵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연구개발 R&D 예산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의정 갈등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 뭐 그 제의 요구권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을 해달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다 했어 진짜. 할 얘기 다 할 했어. 얘기 싹 다 했어. 싹 다 했어. 그러니까 의제로 이거 우리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거 저쪽에서 안 받았던 거 오케이. 그럼 모두 말하면서 내가 얘기 다 할게. 근데- 니들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끄덕끄덕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뒤에 혼자서 이재명 대표가 뭘 요구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핑계댈 그것만 머릿속에 지금 그렇지. 연구해온 거 내가 이거 말로 해갖고 이재명 오늘 확 길을 꺾어놔야지. 내가 50분 얘기하고 이재명 10분밖에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참모들이나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이 회의에서 압도했다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미 15분 만에 끝나버렸어 상황. 그러니까 이 대표는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비공개해서 그래 오냐 너 얘기해봐라. 그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는 그 분위기예요. 응. 그 현장에서 만나서 공개된 사진인데 나는 이 대통령실 것들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TV 화면짜리인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 이재명 대표를 떡하니 가운데 이렇게 박아놨죠. 네. 카메라 위치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지? 이상하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나? 이게 참 모질한 게 이걸 원탁으로 써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양쪽에 사각형 탁자를 쓰면 양쪽이 나란히 앉으면서 이제 깃발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쪽이 주빈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원탁으로 놓게 되면 자리 배열하는 수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의전의 한 가지인데 가장 상석은 어디냐면 문에서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탁이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여기 앉겠다고 하신 뭐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원래 예법상으로 문에서 앉았을 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 자리는 그분을 건너편에서 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으로 점점 더 주빈 옆으로 가까이 앉을수록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는 사각 테이블을 전제로 했었을 때 요런 식의 배열을 하는 거고 원탁으로 했다 그러면 위치가 어느 쪽이 좌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문 쪽에 가까이 앉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문제는 문은 개방돼 있었으니까 카메라 기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을 가로 세우고 서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문 쪽을 비껴갖고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기자들을 이재명 대표 뒤쪽으로 보냈어야 돼. 위치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정면에서 찍을 수 있는 자리로 기자들 위치를 잡아줬어야 돼. 이게 원탁을 해놨기 때문에 뒷벽은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쪽으로 몰아준 거야, 이 참모들이. 대통령 가까운 데서 많이 찍으라고 대통령 쪽으로 몰아줬는데 기자들의 위치를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디 있냐면 이쪽 편에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에 가까운 쪽으로 세웠는데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은 옆통수가 나오는 거고 이재명은 정면이 나오는 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서 문 쪽은 윤석열의 앞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을 문 오른쪽에다 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사진 각도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기자가 저쪽으로 못 건너간 거죠.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앵글을 찾아봐도 사진 기자를 그쪽에다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 앵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지들은 어디 서 있었을까요?
윤석열이 보이는 반대편 이재명 대표 뒤쪽에 서 있었을 거예요. 참모진이나 비서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거야.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거꾸로 함으로써 사실상 주빈이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앵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요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대통령실 요 사진인데. 네. 그 처음 사진에 보면 둘이 가운데로 갈라진 사진이 있거든요. 조금, 예, 요 사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죠. 이거는 지들이 찍은 거야. 대통령실에 있는 사진사들만 좋은 자리 잡고 찍은 거야. 이게 원칙이야, 원구도야. 근데 기자들이 있는 위치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진이라는 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 앵커들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남자 앵커를 보통 기자를 시키면서 메인 앵커로 세우고 여자 아나운서를 보조 앵커를 세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화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남자 앵커, 오른쪽이 여자 앵커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메인은 왼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됐죠. 사람들이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지금 메인 왼쪽에 누구를 앉혔어요? 이재명 대표를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의전을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이 영상이 나갔을 때 보는 사람들 눈에 누가 메인으로 보일 것인가를 염두에 모르고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자리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런 그 동양적인 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왼손은 불길하고 오른손은 그 길한 걸로 많이 치잖아요. 그래갖고 좌우를 롯데도 우측을 좀 더 유교권 문화에서 존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우측에 앉힌 거는 나름대로 지들이 좋은 자리를 잡는다고 한 거고 뒤에다 봉황 건 것까지도 좋아. 난 대통령이니까 봉황 앞에 앉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진을 찍으면 이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사진을 정면에 찍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보행할 때 상급자가 왼쪽에 서서 걸어간다고 프린트 블루 TV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게다가 정상회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 전문, 순방 전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방 나갔을 때 항상 회담을 하실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봤냐면 손님이잖아요. 게스트고 호스트는 그 나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테이블에서 봐도 우리 대통령은 이쪽 편에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이쪽 편에 앉아 옛날 있는. 그 영국에서 G7 했을 때 센터에 보리스가 앉았고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바이든이 앉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 대우해줬다고 그렇죠. 얘기한 최고 거예요. 상석에 앉힌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이렇게 모질한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사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들은 제대로 된 사진이라고 찍어 올렸지만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보겠냐고. 대부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해갖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가버리니까 누가 봐도 주빈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비공개 회담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해. 지금 공개돼 있는 이 장면에서 15분 이상을 저걸 펴고 읽고 있는데 제지를 못한 상태에서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가르치고 있는 훈수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본은 반대라서 올바른 의전이라고요? 그러네요. 일본은 반대 맞네요. 거긴 좌우 통행도 바꿔서 하니까. 그럼 기준이 일본이었어? 그럼 일장길 걸어야지 봉황길을 걸 게 아니라. 대박, 충격이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짤들을 내놓고 있는데 야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같고 윤석열은 모질이다라고 하면서 막 지네들 사이트에서 이찍 사이트들이나 막 캠코나
일베에서도 난리예요, 지금 이 사진 갖고. 뭐 예. 초치당하는 외국 왜냐면 대사 같다고. 지금 이쪽에 참석자들은 다 메모 꺼내놓고 서류 꺼내놓고 보면서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이쪽은 그냥 이쪽은 불려와가지고 손님을 어. 이러고 앉아있어. 표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쪽에 있는 4명은 전부 당선자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 윤석열 빼고는 이쪽 다 낙선자야. 대화령이라고. 그 참, 그 팩폭을. 네, 아프겠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량감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대화를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윤석열이랑 이쪽은 보면 시선만 봐도 이쪽은 다 윤석열과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치. 여기는 땅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근데 저쪽의 마인드는 이제 먼 산. 다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이씨 모두 발언만 한다고 시켰더니 더럽게 말이 많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빨리 끝나라, 빨리 네. 끝나라 이런 그 옆에 있는 느낌이죠. 이제 같은 배석자들 아이씨 말 또 끝나고 나면 지랄하는 거야.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욕 먹겠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이제 신나게 쳐 잡수시게 된 거죠. 와, 대박이다. 슬픈 생각, 슬픈 네. 생각 이러고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에 제한된 내용들 다 거절했습니다. 네. 구구절절하게 85% 시간을 혼자 써가면서 여러 가지 왜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했나 보죠. 그리고 관련해갖고 그에 대한 그 공동 기자회견 발표도 없었고 합의 내용 하나도 없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부르면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 5가지, 10가지를 끊어놓는다고 치면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예, 부른 성의가 있어 손님 접대 차원에서라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관례라는 거야, 일종의. 뭐라도 해야겠지. 뭐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할 테니까 기다려 단다. 이건 하나도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으니까 의제를 실무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야. 이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영수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석열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되고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총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독소 조항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윤석열이 대답했고 그리고 민생회복금이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어제 완전 열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하자고 그랬냐고. 자, 이거를 민들레에서 그 약간 요 사진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거부했어요. 지역화폐나 뭐 이런 거 민생 소상공인 이거 하나 하니까 안 돼. 그다음에 R&D 안 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 돼. 독소조항이 있어서 안 돼. 그리고 연금 이거는 21대 안 돼. 22대에서 해. 최상병 아예 대답을 안 했어. 그다음에 김건희 언급 아예 안 했어. 거부권 행사 아예 언급 안 했어. 방송 중징계 이거 말만 하면 잡혀가는 나라 이거 하니까 아 나는 보고 안 받았다. 나는 모르겠다. 모르세. 그다음에 이거 여야정 협의체로 하면은 이거 안 되니까 네가 결단해서 해라 하니까 아니야 여야정 협의체로 가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만나서 하는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진 찍었으니 됐다고, 저쪽은. 근데 이제 이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경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로? 그 경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들한테 지원금 관련해 갖고 그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용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지원금을 내놨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면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용산이 조사한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왔대요. 근데 이 자료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놨다 그래요.
자료 유출이 됐나? 그래갖고 응. 이씨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 자료인데 이거 어떻게 유출된 거야? 라고 하면서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밝혀지지 않지만 가족들 관련된 비리나 특검 관련해갖고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노골적인 어떤 단어로,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주면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건데, 이게 혹시나 윤석열이가 다른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렬한 표현으로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욕은 안 하셨을 거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탄핵 당하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단어를 듣고 윤석열이가 순간적으로 대꾸를 못할 정도로 강한 경고를 줬다고 하면 비공개니까 몰라요. 아무도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썰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원은 진성준 그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한 건데,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50만 원씩 들여서 되치자! 되치기를 하자! 이런 의견을 줬지만 윤석열이 거절했다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니네 50만 원으로 되친다고 그랬다면서. 그럼 니네도 이거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나름대로 안에서 대통령실에서 모질이들 됐고 하고 짱구 돌리고 있는 안들 중에 중요한 기획안들이 이미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비서들 이제 다 휴대폰 뒤지고 난리 납니다. 누구 만났고 어디로 통화했고 내력 찾는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근데 이 언론에서는 한 가지 지금 보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요렇게 해가지고 의료개혁에 공감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이것도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는 주장인 거죠. 지금 여야정 합의체로 하지 말고 책임 소지 이쪽 저쪽 넘어가니까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단일 체제로 나와갖고 해결해라 라는 문제인데 그냥 아니 해결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여야정 합의체가 나은 것 같아.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해결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냅둘 건가? 지금 이 의료 공백을 계속 냅두는 거야? 당연히 해결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매듭을 풀어야 된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전부 다 의대 증원의 의료개혁에는 공감대. 아니 이건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아니 의료개혁 그 증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했던 거니까 4,500명 정도 4,500명 정도 손에 유연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얘는 기어 2,000명 한다 그러다가 1,000명 깎아줬다 그러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에이 도로 2,000명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또 1,500명 정도 할 거래요. 뭐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고무줄이야 줄였다 뺐다 하게. 이유는 몰라.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들어준 거 없고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또는 민주당은 이렇게 준비해갖고 여기에 대한 개혁 요구를 했는데 선거 공약 때만 해도 수천억 쓴다고 하던 수천조지 억이 아니고 수천조 쓴다고 하던 윤석열이 다 뭉개는구나 라는 이미지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주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미디어 오늘이 약간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 좀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면 기사 제목으로 의대 정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고요. 한겨레나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빈손으로 끝났다,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유연하지 못했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치 복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봐봐, 조중동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아마 어제 팥술 먹고 들어놓았고, 이제 다시는 영수회담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 라고 계속해서 아닌데? 개길 겁니다. 아니에요. 더 좋아할걸요? 네. 야, 내가 85%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까 지지율 오를 거야. 이렇게 아니, 이 쉬운 새끼 걸 내가 안 신문도 했네. 안 봐?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네가 고집불통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85%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85% 얘기한 걸 공개를 했어야지. 얼마나 행정수사를 했는지. 회의로 까, 그러면. 뭔 얘기했는지 국민들한테 공개해. 근데 여기 있는 이 참석자들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대. 당연히 모르지. 횡설수설 해가지고 막 계속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막 계속 윤석열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꼴이 한번 보고 싶어요.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이 모여갖고 셋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배석자한테 이 사람들 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포터로 써보라고 한번 시켜보고 싶어. 이건 김건희한테. AI도 진짜 챗 GPT도 그건 그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요. 절대 그거 정리 못 합니다. 재밌겠다. 그거 하면 우리가 생중계해요, 꼭.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하고 난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배석했던 사람들이 다른 막 채널에 나가서 우리가 뭐 정치를 회복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뭐 채널A인가 그것도 나가고 뭐 뉴스 채널에 나가고 이렇게 정진석 뭐 이도훈 이런 사람 나가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조선일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거 정치를 회복했다. 그리고 의대 정원에는 합의를 이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85%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도훈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게 자신감이 붙은 거야, 윤석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각하 잘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야, 이 무지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각하가 압도하셨습니다. 그랬겠지? 그 말 잘하는 이재명 대표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못하잖아요? 역시 대통령님께서는 이럴 것 그러십니다. 같았으면 공개하시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온다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이도훈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주년 기자회견 한다고 봐도 될 거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거. 내가 오늘따라 조금 말이 되더라고. 이름만 뭘 기자회견?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나 조국이랑 이재명하고 같이 2대1로 붙어도 이길 것 같아. 뭐 요런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번에는 정국이도 부르지. 내가 앞에 둘을 앉혀놓고 말이야. 혼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 100% 내가 이거 2주년 기자회견은 이번 금요일에 갤럽 지지율이 좀 만약에 올라 30% 이상 간다. 그럼 100%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이해를 못 할 거야. 떨어지면 이제 이거 하자 하는 분 나와 이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해 못 할 거야. 왜 떨어지는지 이해 못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참신한 요구 다시 한번 실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나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한번 문제는 들어보죠. 이제 이러고 갔는데 명신이가 오빠 잘했어. 일로 와 김치찌개 끓여. 이렇게 했을지. 그래 김건희가 안 나왔네. 결국 건이는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